저는 용인 SK 하이닉스라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곳에 한 표를 던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저는 5년 뒤 하이닉스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에 궁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더 많은 가치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의 미래는 평택 삼성전자와 데자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 많은 반도체의 종류 중에서도 똑같은 D램을 만들고 똑같은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업태와 종목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조 공정을 만들고 세계 시장의 수요와 공급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세계 1등, 2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매년 보면 수능이 가까이 오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네요. 오늘은 용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용인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질 곳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인데 원삼과 더불어 원산면에 붙어있는 101명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많던 부동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용인이라는 지역에 살아야 하고 투자는 아예 안 되고 실제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거나 실제로 사업용 토지로 매입해서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 거래량도 줄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펼쳐질 용인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상상 그 이상으로 전개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진한 아쉬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으로,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이 뜯어서 해석해보면 지자체나 정부가 이곳은 토지 지가가 급등할 지역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나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정부가 보증해준 급등할 지역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원래 해결되면 가치가 있습니다.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쉽고 편한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책임도 결과도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용인 SK하이닉스라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곳에 한 표를 던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저는 5년 뒤 하이닉스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에 궁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더 많은 가치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고 좀 더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에 지난 역사의 공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SK하이닉스의 미래는 평택 삼성전자와 데자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 많은 반도체의 종류 중에서도 똑같은 D램을 만들고 똑같은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업태와 종목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조 공정을 만들고 세계 시장의 수요와 공급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세계 1등, 2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미 평택에서는 6년 전 삼성전자의 입점으로 삼성전자 주변 황무지의 땅이 천지개벽할 땅으로 이미 변해버렸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던 원형지에 땅의 택지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지식기반센터 같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만들어지면서 주변 상권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주거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근 토지시장부터 분양시장까지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학습한 사람이라면 과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해 보는 것이 무리일까요? 향후 5년 뒤 용인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질 원산면 일대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을 본 사람은 쉬워도 너무 쉽겠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만 들은 사람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누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열정이 넘쳐납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야기가 아닌 사실을 말하니까 더 실감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목소리에 신뢰가 간다 라고 말씀들 해주십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님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은 목소리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묻어 있기에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를 대면해서 만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육을 정말 많이 했고 실제로 무료로 교육을 했기에 저를 대면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말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이유를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투자를 극대화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의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 SK하이닉스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놓으니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거래가 줄고 땅값은 급등하지 않아서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서 망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이 부정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절대로 가지 않고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부정이 나를 전념시키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있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에너지를 얻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전 긍정적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토지보상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년 1월 달부터 기초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사람들은 모이고 각종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원삼 지역을 보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이기에 토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토지 거래로 묶어 놓았던 묶임이 이제는 급격한 수요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공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 기본 인력이 그 좁은 원산면 소재지에 수천 명이 아닌 2만 명 가까운 공사 인력이 다양한 형태로 인력 공급이 필요하기에 거기에 수반되는 기초적인 주거시설과 음식점, 편의시설들이 질비하게 들어와야 하기에 그것들을 예상하고 그 예상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용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들이 다시 보다 보면 중요한 내용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용인 SK하이닉스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천천히 다시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용인 SK하이닉스의 미래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요, 바로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팹 공장 4개가 세워지는 위치입니다. 용인 SK하이닉스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토지거래 허가가 만기가 됩니다. 근데 끝날 거로 생각을 안 들어요. 보통이 2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5년까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거의 묶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용인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초인구 원산면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이 정말로 어떤 땅 투기가 일어날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어놨고 향후에도 장시간 더 묶일 지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개발될 곳은 개발되고 공장도 또 세워지고 일꾼은 오고 다양한 형태로 용인 SK하이닉스는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업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부동산을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풀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용인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용인 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용인 SK하이닉스인데 여기 보면 남용인 IC가 여기가 생깁니다.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고요. 자, 여기 남용인 IC가 생기면 바로 이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재볼까요? 실제로 여기서 IC에서 대략 재봅니다. 용인 반도체까지는 2.97km, 약 3km 정도면 5분 안이에요.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IC에서 들어가서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공기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남용인 IC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안성맞춤 IC만 보더라도 교각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미 여러 가지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남용인 I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 그러냐면 IC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돼 있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 요 사거리죠. 여기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 밑으로 당겨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용인시청 부근에 있는 도로공사 쪽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질의도 좀 하고 그 고위급 간부도 만나갖고 1시간 이상씩 대화도 나누고 한 3-4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기에 회차로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 회차로가 이렇게 생겨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게 돼 있죠. 여기서 회차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져서 여기도 축구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중심으로부터 먼저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때 여기도 4차선이고 여기도 4차선이다 6차선으로 바뀐다 하더라고. 여기 6차선으로 갔다가 여기는 4차선입니다. 근데 여기 나올 때 보면 교각으로 만들어져서 교각 높이가 꽤 되겠죠. 몇십 미터, 30m 가까이 되는 높은 교각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접해 있는 도로하고는 또 다르게 만들어지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57번 국도가 이겁니다. 이 57번 국도를 타고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떻게 안성, 여기가 북가현리죠. 여기는 이제 목신리, 그리고 중릉리,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살리려면 여기에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57번 국도하고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키다 보면 여기는 교통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1번 국도라든지 이런 곳이 막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는요, 너무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데 교차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마치고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교차로 신호등 때문에 여기 다 막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각을 만들어서 직행으로 신호등 없이 바로 이 6차선을 타서 이 IC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교각이 설치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4차로에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교각이 될 거예요. 이 57번 국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7번 국도는 교각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교각 아래로 흐르고 다이렉트로 내려가고.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에 붙어있는 기존의 318번 도로 로드뷰를 볼까요?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에 보행자 도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교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붙어있는
땅들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아마도 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겠죠. 여기는 물론 농업진흥구역 같기도 하고요. 이쪽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계획관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계획관리가 일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조그마한 산업단지처럼 기업이 있는 데인데 여기만 좀 계획관리고 나머지는 다 절대농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절대농지고 여기에 마징가 제트처럼 이렇게 서울로 향하는 이런 고압선이 또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좀 어려워요. 여기는 절대농지고요. 오른쪽은 보면 생산관리 같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쪽으로 거의 되어 있고 이러죠. 여기는 제가 정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내려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보면 용인 SK 하이닉스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딱 5개입니다. 용인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딱 보면 바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이게 빠져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한 길입니다. 이 길이 318번 도로인데요. 문수산 터널이 여기에 있어요. 문수산 터널을 지나게 되면 천리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옆에 가면은 덕성 일반 산업단지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원삼에 있는 남용인 IC, 이 남용인 IC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 2차선 도로인데 이게 6차선으로 넓혀집니다. 이 6차선으로 넓혀지면서 고속도로가 생기죠. 그리고 좀 변화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수산 터널로 향하는 318번 도로를 하나 빠지고요. 또 하나가 고당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도 2차선 도로인데 여기는 중요한 호수가 하나 있죠. 용담저수지, 사암저수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곳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너무 풍경도 굉장히 좋고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보면은 겨울 같은 때 가면 철새들도 와서 앉아 있고 이러는 곳이고 카페도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향후에 보면 이곳에 하이닉스가 세워지게 되면은 아주 발달할 수 있는 호수 주변으로는 상당히 발달하니까요. 이 주변은 집가 상승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휴식처라든지 카페나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가 상승의 아주 중심축을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쪽으로 또 미니 신도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하더라고요. 이주자택지도 이쪽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 이 가재원리 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17번 국도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도로도 2차선입니다. 일로 빠져나가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있죠. 가재원리 마을 해관 쪽으로 이 도로는 벌써 토지 보상을 또 일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8m 도로로 이게 확장 도로로 돼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또 하나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 미소지음 아파트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용인 곤춘 테마파크도 있어요.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배감 쪽으로 빠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아래쪽으로 바로 안성으로 내려가는 쪽에 이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2차선 도로인데 바로 안성하고 접경된 곳까지의 거리가 3.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깝죠.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안성하고 용인하고 가깝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가지 개발 추구로 인한 그리고 안성하고 용인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안성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협약이라든지 산단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미리 이렇게 도로부터 말씀드리냐면 모든 자동차나 모든 운행 수단들은 다 이 도로로 빠져나가기 그렇습니다. 도로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큰 길이냐 작은 길이냐, 통행량이 많은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 첫 번째가 바로 이 용인 SK 하이닉스 앞쪽에 보면 남용인 IC가 만들어지는데 이곳으로 거의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자,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하나가 세워지면서 나가는 출입문 쪽, 빠져나가는 쪽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노동자들이, 이곳에 일꾼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냐면 반도체 공장 4개가 세워지는데 동시에 4개를 다 세울 수가 없어요. 한 개의 공장, 팩 공장을 1개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4개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데 제가 그랬죠. 1조 2조가 아니에요.
무려 30조입니다. 이 30조가 들어와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천억 들었다, 뭐 7천억 들었다. 이것도 어마무시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반도체 공장 하나 2년 만에 만드는데 30조가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이곳에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장을 세우는데 동시다발적으로 4군데가 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개 세우는데 2년에서 2년 반 걸린다면 거의 이것도 10년 이상 공사만 하다가 보면 인원이 다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팹 공장 하나가 세워지는데 30조, 그리고 인력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은 늘 상주에서 이걸 뚱땅거리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토목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상판을 올리는 모든 작업, 그 안에 실내 작업까지 다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를 1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의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요, 보세요. 이거 다 산이에요. 이 뒤쪽은 못 쓰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쪽에 뭐 외곽도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거의 갈 데가 없이 다 막혀있는 동네고, 그럼 이 앞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또 보면 이게 한천이 흘러요. 이게 50m 정도 되는, 이 폭이 50m 된다고 그랬죠. 이 한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는 고압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압선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고압선이 여기 있죠. 고압선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죠. 불과 여기에서 한 몇백 미터 안 떨어졌어요. 한 3, 4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불과 한 500m 이 정도 거리로 되어 있네요. 뭐 문제가 있냐고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뭐 고압선을 주위에 살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고압선도 지나가지만 어쨌든 이 앞쪽에는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이란 겁니다. 소위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절대농지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개발이 안 되겠죠. 쭉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가 없어요. 한번 편집 들어볼까요? 계획관리가 없어요. 여기는 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런 땅이에요. 어디 쓸만한 땅이 이거예요. 요거 계획관리 지역이. 근데 여기는 이미 산업단지가 들어왔죠. 원삼 일반 산업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또 한천이 있고 넘어가기도 어렵고 농림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요. 또 내려가 볼까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농림지역으로 쭉 다 따라가면 쓸 수 있는 게 겨우 여기죠. 여기 요 라인이에요. 요게 계획관리 일부가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다 산이에요. 이쪽이 산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쪽이 다 계획관리였는데 여기 보면 산이죠. 한번 여기서 볼까요? 네, 이렇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어떻게 우측으로 보면 다 산이기 때문에 일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산을 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표고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개발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용인 하이닉스 같으면. 그런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은데 어떤 신도시는 또 들어와야겠죠. 여기가 원산 면사무소니까 이 면사무소 위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도시정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시가와 예정지역으로 어떻게 묶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면단이 중심으로 생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설을 하나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담 저수지가 끼어 있는 한 이건 또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가재원리 쪽도 정말 유력하고요. 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죠. 거의 보통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이 붙여서 개발이 된다면 이거와 별도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끼고서 이 원산면을 다 함께 끼고서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근처로 또 이주와 택지가 이 근처로 이렇게 된다라는 또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 이 주변은 굉장히 발달이 되겠죠. 어쨌든 이곳에 수많은 인력들이 와서 잠을 주무셔야 되고, 또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길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길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2차선이거든요. 4차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력들이 어디로 나갈 거냐 보면 여기 고속도로로 나가겠죠. 당연히 고속도로로 나가고 이 인근에 기숙사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물론 빠지게 되면 17번 국도를 타요. 이건 17번 국도는 4차선이거든요. 여기 양지 IC가 있는데 양지 IC가 이곳까지
직선거리로 몇 미터가 되냐면 한번 볼까요? 양지아에서 이까지가 8.3km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15분 안에 분명히 오는 거리예요. 이까지가. 결코 긴 거리를 할 수 없거든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지에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인 하이닉스 이 주변은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있죠. 땅에 대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뛰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좀 부지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자, 하나하나 좀 출구 나가는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SK 하이닉스가 처음에는 135만 평이 개발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135만 평이 아니라 126만 평으로 지금 현재 줄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꼭지점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 요 꼭지점, 이 아래 하단 꼭지점 네 군데가 축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원 계획은 이렇게 135만 평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원삼에 있는 이제 여기 원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 아래쪽 같은 중릉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보건소 쪽으로 잘리기로 했었어요. 이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걸 늘려버렸거든요. 늘려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기폭제가 돼가지고서 용인 뭐 SK 하이닉스는 뭐 물러가라, 수용 안 해도 좋다, 뭐 막 이런 프랭카드들도 막 있고요. 죽음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격한 프랭카드들이 막 이곳에 다 지금도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의가 됐는데 보통 보면 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게 변경되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변경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변경됐다는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 시본가요? 거기에 보면 2035년 용인시 계획인가 거기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계획이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여기가 고당리 쪽이죠. 고당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전원주택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질이 다 포함이 됐던 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정밀하게 핀셋으로 이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다 뺐어요. 이렇게 여기도 빠졌고요. 요 위도 보면은 뭐 솔바람 캠핑장이라고 여기 가구들이 좀 있죠. 요것도 거의 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갑니다. 이런 것들은 안쪽이 되고요. 크게 제가 그려놔서 그렇지 요거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빠졌고요. 또 이쪽에 모서리 보면 백안면 쪽으로 가는 쪽에도 여기 연미양 마을이 있죠. 뭐 여기 화해단지도 있고 이런 오프토 캠핑장도 있는데 이쪽도 일부 이렇게 또 빠졌어요. 요만큼이. 그리고 이 중릉리 쪽에 보면 보건소 아래 보면 짬뽕집도 있고 여기 뭐 편의점도 있고 한데 이쪽 부분이 마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 마을에 있는 것까지 다 뺐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외지로 축소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지면서 원주민들과의 대화는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에서 빠져나가는 이 도로 주변은요. 상상도 없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곳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팹 공장을 만들어가는 인력 자체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팹 공장 하나 만들어지는데 보통 2년에서 2년 반이 걸려요. 꼬박 걸리고 금액도 한 30조 들어갑니다. 이 30조나 되는 투입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 인력들이 건설 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어디 이곳에 숙식을 해야 될 곳이 없어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래에 어디에 원룸 하나 있는지, 이 아래 어디 원룸이 있을까요? 이 아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겨우 있는 게 고당리 쪽에 보면 여기에 일부 리치빌이라든지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빌라 자체가 거의 있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걸 돌아다녀도. 그렇다면 이분들 다 어디 가서 주무셔야 될까요? 과연 이분들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주무셔야 될까요? 이 교통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떤 여러가지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곳에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이 주변에 보면 다 절대농지로 되어 있고 어떤 계획관리라든지 어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도 여기가 다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떤 지가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실제로 토지거래가 풀리게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굉장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배감 쪽도 요까지 가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차를 타고 20분, 30분 가면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침 일찍 건물을 하시고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5분 안쪽에 있어야지 가능해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5분 거리 안쪽이 어디인가 그거를 좀 보시면은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출퇴근이 용이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오면 이 주변에 뭐가 또 생길까요? 협력업체가 생겨야 돼요. 네, 1차, 2차, 3차 밴드 업체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 용인 하이닉스에서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깝게 있어야지 수시로 공급이 돼야 되고 납품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주변에 또 협력업체 단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협력업체 단지가 멀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협력업체가 어디로 세워진다고 그랬죠? 안성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물량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용인이 아니라 안성으로 배정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선의 협약안 이끌어내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력 협약식 해서 뭐 안성시장, 김보라 시장이나 그 백군기 용인시장, 경기 도지사, 뭐 이렇게 SK하이닉스 관계자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읽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는 용인시 SK하이닉스와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산면에 416만 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126만 평이에요.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단으로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3 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단 조성에 따른 대기, 수질 오염 등 우려로 안성시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용인시 입장에서는 안성시가 어떤 협조해 주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은 무산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성시에 어떤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산업단지를 채워주는 뭐 큰 걸로 보면은 그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한 점은 보면 자 보세요. 이 밖에도 산단 물량이 나왔죠. 안성시 우선 배정 및 이에 따른 산단 개발과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 시책 추진과 안성 북부 도로망 확충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말은 57번 국도 라인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 325번 도로 위쪽에 보면 57번 국도가 있는데 거기를 도로망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할 때 SK하이닉스 주변에 있는 그 산업단지보다도 안성을 우선 배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분명히 산업단지가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안성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충리 쪽에 또 한 20여만 평 가까이 되는 게 또 여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전화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용인 SK하이닉스 다음 협력 산업단지는 어디가 될 거다? 바로 이쪽이 될 거다라는 것에는 큰 의심을 버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 원산면이면 촌인데 이 촌에 이런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직원이 들어오고 공장 인력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곳의 주거시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공동주택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곳에 이주야 택지라든지 협의자 택지라든지 이런 택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지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원산면에 아주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인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원산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한 10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이곳은 서서히 도심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곳이 될 거다.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은 용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